안녕하십니까, 김부경입니다. 지난 시간 비트코인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좋은 코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비트코인은 간략히 말씀드렸을 때 여, 만날 구자를 써서 설명을 드렸고, 만날 구자는 계집여변의 제후 후자라서 여자 왕이죠. 여자 왕이 그 괴를 비트코인으로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세상에 대비해서 그 경쟁업체, 말하자면 화폐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재화와 겨루어서 세상에 대비를 한 일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만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 자체 모습이 여자 왕이라서 그 여자가 아래서부터 강한 아버지를 물리치고 올라가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그냥 밖으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든 아니면 내보내든 나가게 놔두어야 된다는 그런 괴로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암호 화폐들 중에서 아우그루 그리고 REP라고 그 기호를 써서 설명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우그루는 태양같은 귀재로서 언제쯤 떠오를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밖에 금, 은, 그리고 다른 코인들, 그 중에서도 리플, 트론, 테조스, 스텔라, 이트리움 등등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를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 원전은 주역 집주에 나오는 64궤 중에서 쉬운 세 번째 풍산점괘에 시작되는 그 궤상이 왼쪽 꼭대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 궤상이 보키씨가 그린 궤상이죠. 윗부분에는 손이풍, 손장녀라 해서 첫째 딸이죠. 그리고 바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간이산, 간소남, 소남은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 궤상은 셋째 아들 간소남이 첫째 딸 손이풍을 밀고 올라가는 까닭에 그 손이풍에 해당되는 첫째 딸은 올라오는 간소남을 막아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떠밀려서 올라가는 형국. 그래서 저 문왕이 저 궤상을 써서 점은 여기가 기라니 이정인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말하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기라니 이정인이라 했어요. 이정은 이롭고 정하다. 또 한편으로는 일설에는 정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6글자로 설명한 주나라 문왕의 뜻을 간략히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 있는데, 여자가 시집갈 때에는 아주 갖은 예를 다 갖추어야 되겠죠. 옷도 그렇고 시집갈 때 싸가는
여러 예물도 그렇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그 바느질 바구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 주섬주섬 싸가지고 갈 때 그 모든 것이 예의와 법도와 예절에 맞추어서 하는 까닭에 간소남은 강하게 밀고 올라오지만, 그 시집가는 큰딸은 모든 예절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까닭에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을 보면은 단왈이라고 해서 공자가 그 문항에 남기신 말을 판단해서 설명하기를 점지진야라, 점지진야가 여기에 길이라, 길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점은 갈지자를 써서 진야했습니다. 점은 가되, 가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죠. 갈지자, 나아갈 진자. 점은 나아가고 전진한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데 이 핵심이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길하다 하는 말이 여자의 그 시집 갈 때 모든 절차와 예절을 갖추는 모든 준비를 말합니다. 다시 이어서 공자는 진득이하니 왕유공야오, 나아가면서 그 제대로 된 위치를 얻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가면 갈수록 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진이정하니 가이정방냐니, 나아가되 바른 것으로서 나아가면은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위는 강득중야이라 해서 앞에 말한 진득위의 위, 그 위치가 강한 것이 중간에 한복판을 제대로 잘 차지하고 있다, 그 중도를 얻었다 하는 말이죠. 그 중도는 어디냐 하면은 그 밑에 하나씩 올라가서 다섯 번째 효, 요 자리가 항상 어떤 궤든지 대부분 군주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다섯 번째 효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수죠. 짝수가 아니고 홀수죠. 그 홀수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제대로 제자리를 찾은 거죠. 음의 자리에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자리에 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제자리를 찾았다 하는 말이, 기위는 강득중야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손할세 동불궁야이라 했습니다. 지라는 것은 간이산께가 그칠 지로 공자는 보았고, 그리고 손이품께는 요 공손할 손자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손이풍의 손자죠. 그러니까 간이산 셋째 아들은 여기까지 와서 지그시 멈추고, 손이풍은 그 셋째 아들의 떠밀리는 듯이 말하자면 짐짓,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가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 지손할세 동불궁야리라, 이 얘기는 움직여서 끊임이 없다, 끊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 괴의 설명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남이 밀고 올라오니까 그 간소남 셋째 아들한테 자기 방을 내주고 시집갈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살 길을 찾아 그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공자는 이 전체 여기까지의 설명을 한편으로는 접어두고 이론이 폐지하고, 요 괴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괴상을 스스로 느낀 바를, 그 풀이 한 바를 이렇게 썼습니다. 산상유목이 점이니
군자가 이하야 거현덕하야 선속하나니라. 이 말은 산 위에 나무가 있으니, 그러니까 손이풍이 목이고 간이사는 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산 위에 있는 나무가 바로 점괘이니, 이 점 나아갈진이죠. 마치 산 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흐드러지게 그 산을 덮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궤를 얻었을 때 군자로서는 능히 알아서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하고 그 군자의 덕목을 권했습니다. 그 권한 내용이 바로 거현덕하여 선속하나니라 했습니다. 현덕이라는 것은 현명한 덕에 항상 주해서 현명한 덕을 어진 그 덕에 덕을 항상 간직한 채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풍속, 모든 세상 사회생활의 그런 풍습이나 사람 사는 그 문화를 다 착하게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본 요 날짜는 이 궤를 얻은 날짜입니다. 11월 5일 2019년에 기해년 갑술월 병오일에 이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 중에서 특별히 아우그르 알리피라고 표시된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은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듯이 이 주역의 궤상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풀이해 본 것입니다. 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초효 2, 3, 4, 5, 6효, 그런데 이 6효가 발동했죠. 6효는 옆에 청룡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오른쪽 이렇게 붙어 있는 6개 육신 가운데에서 청룡 하나만이 최고의 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길신이 못 됩니다. 바로 이 청룡관,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길신의 관이 발동을 해서 다시 또 그것이 제로화했는데, 그 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두생을 받아가지고 이 청룡관이 좋은 관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이 궤를 얻은 것은 이 아우구루 회사, 그러니까 아우구루 그 코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회사가 발전하고 거기에 코인의 그 재화가 쌓이고 하는 그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우구루를 코인을 사서 투자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 효입니다. 그 효가 바로 세효, 이 세자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 세효가 이 자리이고요. 여기에 신금이 써 있죠. 이 신이 금목수토의 금인데, 그 코인이 화폐이듯이 바로 금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이 붙어 있는데,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궤를 얻은 달이 갑술월인데, 그 술의 토가 금을 생한다 해서 토생금이 되니까 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루 회사의 아우구루 이 코인의 기운이 아주 그 강한 달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상생상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소는 말하자면 캐피탈 게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이 위에 있는 이 재물이 본전이라고 치면 이거는 이자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산이라고 한다면 요 소는 캐피탈 게인이 되죠. 그러니까 요 아우구루 본사와 아우구루 코인 자리에 금의 효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덕을 가리키는 손효이고, 또 달에 갑술월에 생을 받는 거니까 아주 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는 왕성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자가 바로 재물인데, 그러니까 이 코인의 값이 될 것이고 이 회사의 자산이 될 것이고 하는 그 재가 요 신자하고, 그리고 제일 아래 있는 이 첫효 초효의 진자, 이 신자진이 셋이 합쳐가지고 물의 신자진 수국, 그러니까 요 자가 물이죠. 이 제국을 형성합니다. 셋이 함께 아우러져서 재물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형이 또한 왕성하죠. 이 왕성한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고, 형제는 그냥 형으로서 대표를 했지만 길게 그 전부 표현을 한다면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리고 동기간도 되고 친척이죠. 그리고 경쟁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캐테고리가 왕성한 기운을 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우그루 코인에 상관돼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업체를 통해서 경쟁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이 관련 화폐 체제나 아니면 재화 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좋은 기운으로 작용해서 모두 합쳐가지고 재물의 형국, 재물의 나라를, 그런 세계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풍산점이라고 하는 궤 자체가 64개 전체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궤입니다. 그러면 이 6개 효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효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초효에는 주작신이 붙어있는 진효에 형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왕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왕성한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궤를 얻은 달이, 갑술월의 술이 이 진자하고 같은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왕성한 기운을 가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자하고 갑술월의 술자하고는 서로 충돌한다 해서 상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을 받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말하자면 형제 또는 자매, 친구, 경쟁자, 친척, 동기간에 해당되는 경쟁업체라든지 이런 화폐, 이런 다른 기운들이 이 갑술의 술월에 의해 가지고 충을 받음으로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더욱더 이 세효에 위치한 아우그루 본사와 아우그루 코인의 그 캐피탈 게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기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효인 재물조차도 마찬가지로 더 강한 기운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바처럼 두 번째 효를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은 음이라는 뜻이고 노음이죠. 이는 둘째 효를 말합니다. 홍조무반이라 음식이 연연하니 길하니라 했고, 그 뜻은 뭐냐면은 큰 기러기가 작은 냇가에 나아가니 제가 초효를 빠뜨렸네요.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틀렸는데
송구합니다. 다른 궤로 잘못 넘어갔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6글자 주나라 문왕이 말씀하신 점은 여기가 기라니 이정인이라 했던 6글자에 이어가지고 그 6글자를 공자님이 단활 이하 해가지고 점지짓냐 여기에 길야 이라 하고 쭉 풀어갔죠. 그래서 그게 초6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초6이라 한 것은 첫째 자리,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효, 그러니까 주작에 진효가 있고 그게 형이 붙어 있죠. 형제가. 그 효를 이제 다시 한번 고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홍저무 간이니 소자가 여하야 유언이나 무구인이라. 홍은 기러기 홍자입니다. 기러기가 작은 냇가에 나가니 소자라고 했는데 소자는 간소남입니다. 그 두 개의 궤가 있는데 아래 궤는 간소남이고 셋째 아들이죠. 위에 있는 것은 손이풍, 그 큰딸이죠. 큰딸이 시집가는 큰딸. 그러니까 홍저무 간이니 작은 아들이 여하야 조심하야 조금 말이 있으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 말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 좋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조금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 꾸지람을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허물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공자님이 이 소자지 려이나 의 무구야니라, 소자의 작은 아들의 염려는 그 뜻은 허물이 없다, 허물할 것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위로 가겠습니다. 6위는 홍저무 반이라 음식이 연연하니 길하니라 했습니다. 큰 기러기가 큰 물가에 너럭바위 있죠. 널쩍한 바위, 그 바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리를 펴고 서 있고 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죠. 물도 좋지만 그런 널찍한데 물가에 딱 붙어서 있는 것은 참 좋은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죠. 물도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러기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먹는 것도 즐기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길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공자님은 해석하기를 음식 연연은 부소포야라, 불소포야라. 그 먹고 마시고 기쁘게 화답하고 서로 쳐다보고 하는 것이, 그거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9삼효로 올라가서 9는 양을 뜻하고 3은 셋째 효를 뜻합니다. 셋째 효에 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이산계의 꼭대기 효죠. 그 꼭대기 효에 이 아우구루 회사가 있고 아우구루 코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폐니까 금인데, 금목수화토의 금인데 바로 신금이 있죠. 그 신금의 자리에
손효가 붙어 있습니다. 손은 자손 손자 손인데 바로 그 자산에 대한 캐피탈 게인 증식이 되는 것이고, 본전이 있다 그러면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제대로 좋은 것이 하나, 둘, 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구3에는 홍저무육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잉이라도 불육하여 흉하니 이여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러기는 물이 더 좋지 육지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미 물을 좀 벗어나서 육지에 갔으니까 좀 덜하다 하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정이면 불복하고, 그 지아비가 멀리 강하게 나아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이 잉태를 하더라도 그 수컷 애비가 없이 말하자면 암기러기가 키워내기가 어렵겠죠. 암기러기가 이렇게 잉태를 하면은 몸을 잘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 수기러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키워내기 어려워서 흉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로우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롭냐, 그러니까 외구가 침입하는 것을 잘 막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어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잘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아우구르 코인 본사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잘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자가 곧바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구삼이라고 쓰여진 바로 밑에는 주나라 문왕의 아들 주공이 써놓은 것이죠. 효사라고 하죠. 그 옆에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상왈 해가지고 부정불복은 이군하야 추야오 했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오른쪽 편에 있었던 구삼효의 효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아비가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무리를 떠나는 것이죠. 무리를 떠나는 것은 추하니 부잉불육은 실기도야오. 그러니까 암기러기가 또는 부인이 잉태를 했는데 길러내지 못하는 것은 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용어구는 순상보야라. 이용어구는 앞서 말한 것을 그대로 따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갖다 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을 방어하고 방지하는 것이 이롭다 하는 말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하니까 공자님은 순상보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순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따르고 부드러운 것이죠. 서로 보존한다, 서로 보호한다, 아주 부드럽고 순하게 절차에 따라서 서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르의 코인 본사에 대해서 공자님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앞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지 말고, 천천히 잘못 미연에 좋지 않은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아주 서서히 부드럽게 서로 보호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사는 고객들을 잘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또 고객들은 본사를 응원해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은 육사효입니다. 육사효는 주공이 말한 것이죠. 손이품계의 제일 아래에 있는 효입니다. 이 자리에는 경쟁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르
본사의 경쟁업체, 뭐 그러니까 코인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화, 화폐, 그리고 재정을 관련하는 모든 경쟁업체 인더스트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홍저무 목이니 혹득히 용이면 무구일이라. 그러니까 이 큰 기러기가 나무에 가서 점차 나아가서 앉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혹득히 용이면 무구일이라. 용은 그 나무 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무 통을 만나면,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날아서 앉아있기 좋은 것을 만나면 허물이 없겠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공자님이 주공의 효사, 육사효 효사를 설명했습니다. 혹득이 용은 순이 손야라 라고 했으니까 이 경쟁업체, 모든 다른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모두가 나무에 나갔으나 좋은 털을 잡아가지고 순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전체 괴에 있어서 제일 좋은, 보통 군주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섯 번째 효인데, 그 자리에 구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양이 있으니까 양이 군주의 자리에, 양의 자리에, 다섯 번째니까 135가 양이죠. 135가 홀수인데 홀수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괴의 효사를 보니까 홍저무 류긴이 부가 3세를 불링하나 종 막지승이라 길하리라 했죠. 큰 기러기가 점차 나아가서 육지에 갔으니, 그러니까 큰 기러기가 육지에 있으면 물보다는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암기러기는, 그 부인은 3세를 불링하나, 그러니까 3년을 지나도록 새끼를 베지 못하니까 좋은 자리가 아니죠. 3세를 불잉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내 이겨내지 못하니까 종 막지 승이라 길하리라 했는데, 불링하나 마침내 끝까지 이겨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길하다 했습니다. 구효의 주공님의 효사를 공자는 다시 종막지 승길은 득소원야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막지 승길은 앞서 주공이 말씀하신 것을 따서 와가지고 그 뜻을 번역하기를 공자는 소원을 이룬다 했습니다. 원한 바를 이룬다. 그러니까 종막지 승야라는 것은 3년 동안 새끼를 베지 못하고 잉태를 못하기는 하지만 마침내는 그 아이를, 새끼를 벤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3세를 불잉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길하다. 힘겹게 그 아이를 또는 새끼를 잉태해서 소원을 푼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죠. 제일 끝으로 여섯 번째 효입니다. 상은 제일 꼭대기 효를 말하고 구는 또 양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를 보시면 주공은
홍저무 6인이 기우가 가영위의니 길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그 제일 좋은 물가를 떠났지만 큰 기러기가 앞으로 나아가서 육지에 갔는데 그 깃털이 아주 줄지어서 가지런히 줄지어서 움직여 가니까 하나의 그 군대를 잘 정비되고 훈련된 군대가 가는 것처럼 그 깃털이 가히 그 좋은 의장대 같이 그 모습이 장엄하고 우아하구나 해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공의 효사를 다시 공자님은 상말 해가지고 기우 가영 위 길은 불가란냐 일세라 해가지고 그 앞서 말한 주공의 6번째 효사를 한마디로 이런이 폐지해서 불가란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위가 장엄하고 가지런하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근데 이 6번째 효에 청룡이 붙어 있었고 관효가 발동해서 제효로 바뀌고 그 제효가 다시 되돌아서서 회두생을 하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효는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the world죠. 바로 이 세 번째 효인 세효가 아우그루 알리피 그 코인 암호화폐 회사 그리고 코인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우그루 화폐를 좋아하고 그리고 종사하는 그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효를 삼았고, 그리고 6번째 효가 그 청룡으로 붙어가지고 관효하고 제효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세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그루가 암호화폐로서 이 재계에 등장해서 선을 보인 이래 그 상대되는 대응되는 세계의 모든 대상이 다 가지런하게 아우그루를 쳐다보고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재물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회두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도 이롭게 된다. 말하자면 비록 학술적이긴 하지만 아우그루의 장래는 이 풍산점괘와도 같이 회두성을 받는 그 세계 청룡관이죠. 그 청룡관에 좋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세효, 이 아우그루 본사와 아우그루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해 놓고 있는 고객들,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금, 은, 다른 코인들, 리플, 트론, 테조스, 스텔라, 이트리움과 이트리움 클래식 같은 그런 여타 코인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하나씩 둘씩 자세히 또 궤를 활용해서 앞니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우그루 코인에 관해서는 김부경이 좀 더 다른 학설을 원용해서 언제 좋은 운이 돌아와서 언제 그 운이 다시 쇠하고 또다시 다른 한편의 희망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지금부터 내년 음력 정월, 그러니까 입춘이죠. 2020년 2월 4일 바로 전날까지 그
재물이 아주 좋은 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증식되는 시기는 내년 4월, 음력 4월, 그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효에 있는 신효, 손효가 바로 증식인데, 캐피털 게인인데, 이 신효가 그 내년 4월에 사자, 뱀사자죠. 그 사자하고 합을 해서 장생이 되는 까닭에 그때 기운이 살아납니다. 더군다나 신자진 세 개의 효가 맨 꼭대기 왼쪽에 있는 자효, 그 제자가 세효에 붙어있는 신, 자손효, 이것하고 제일 첫 번째 효인 맨 아래에 있는 진, 그 효 셋이 합쳐져 가지고 재물의 효, 재물의 자효의 수국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물이죠. 물의 세계를 형성해서 강력한 그 물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또 이 손효인 신의 사가 들어오면 그 재산이 증식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말미암아서 음력 6월, 7월, 8월까지 점차로 왕성해져서 8월 달에 가장 왕성한 기운을 띠게 됩니다. 물론 7월 달에는 똑같은 신이 손효의 신이 신으로서 녹이 왕성해지니까 더 강하죠. 그래서 그 기운이 8월 달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다른 코인들, 그리고 금과 은의 앞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